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함께 맞는 비 한비의 진행을 맡은 유승현 작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발달장애인의 성인기 주거 문제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한비 시리즈의 마지막 편으로 발달장애인의 사회적인 부분, 관계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인간의 삶이라는 게 먹고 자고 싸고 입고 이것만 해결된다고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이 부분에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주실 두 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 반갑습니다. 와.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사회적인 부분, 관계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우리들 이야기 먼저 해볼까요? 여가 생활 어떻게 보내세요? 사실 활동하다 보니까 늦은 시간까지 일을 좀 많이 하는데 그래도 일단 등산을 좀 가려고 열심히 하고 있고. 아, 등산을 하십니까? 등산을 좀 좋아하고 달리기 좀 하고 그렇습니다. 아, 정말요? 너무 대단한 여가 생활. 아니, 부끄럽네요. 횟수로 따지면 부끄럽습니다. 네, 우리 용희님은요? 저는 지금 또 생각해보니까 특별하게 여가 생활을 하는 게 없는 것 같은. 왜냐하면 뭐 일도 하기도 하고 일하면 어떻게 집에 가서 또 집안일을 또 해야 되잖아요. 퇴근이 없는. 네, 퇴근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짬짬이 할 수 있는 게 정말, 저는 또 산에 올라가는 건 너무 힘들어서 평지를 네네. 주로 걷는, 평지를 산책? 주로 걷는, 네. 그 정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생각해보니까. 아, 그래요. 네. 하지만 우리는 엄청 여가 생활 많이 한 척 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발달장애인의 여가 생활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할 거거든요. 발달장애인의 여가 생활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소영님의 아드님은? 저희 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제 오전에 4시간은 일을 하고 있고요. 오후에 본인이 그 회사와 이제 연결된 그 운동할 수 있는 체육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운동도 좀 하고, 지금은 이제 권익공헌 활동을 하면서 피플 퍼스트 활동을 조금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뭐 이런 핸드볼 이런 것도 조금 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제 핸드볼을 했을 때 굉장히 너무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하길 참 잘했다. 왜냐면 너무 열심히 뛰어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운동 좀 되겠는데 라고 했고요. 지금 용희님의 아드님이신 하림 씨 맞죠? 네. 하림 씨 같은 경우는 피플퍼스트 활동을 하면서 여가 생활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발달장애인의 여가 활동에서 피플퍼스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많이 느껴요. 우리 한국에 한국 피플 퍼스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국에 뭐 대구도 그렇고 뭐 이렇게 활동하시는 피플 퍼스트 자조 모임들이 있는데, 그것을 연합으로 모아서 1년에 한 번씩 한국 피플 퍼스트 대회를 열거든요. 와. 네, 그러면은 이제 발달장애인들이 전국에서 모여가지고 당사자 당사자들이 어떤 이제 자기 의견을 해서 주장하는 대회도 하고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막 이런 쭉 그 행사들이 있고 1년에 한 번씩 모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전 세계적으로 다 있어요. 피플 퍼스트가. 그래서 일본 피플 퍼스트, 뭐 캐나다, 미국 이렇게 다 있고요. 그 이제 국제 사회에서 공조를 하기도 하고요. 서울은 지금 이제 영등포에 있는 이제 서울 피플 퍼스트, 거기는 IL 센터 형태를 띈 피플 퍼스트고요. 그다음에 성북 지역에 있고 지금 광진 지역에 서울 쪽은 이제 3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에도 또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피플 퍼스트라고 치고 아니면 한국 피플 퍼스트에 들어오시면 그쪽에서 이제 지역에 가까운 데를 안내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아들은 아직 학령기라서 이제 이런 경험이 없지만 실제 피플 퍼스트 활동을 하고 계신 당사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사회의 차별과 등등등등, 그래서 많이 마음이 위축되며 살아가다가 이 피플 퍼스트를 만나서 이 친구들과 동료들과 함께 내가 나의 권리와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 스스로 이야기하고 자기 표현을 하면서 정말 자존감이 맞습니다. 네. 그게 제일 네. 바로 우리가 이것만 갖추게 되면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맞짱 뜰 수 있거든요. 일단 피플 퍼스트 활동을 하면서 여가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또 핸드볼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그 핸드볼은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중구 장애인복지관에서 핸드볼 팀이 있어요. 복지관에서 네. 핸드볼 발달장애인 핸드볼 팀이 있어서 이제 거기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본인이 이제 나이가 점점 먹으니까 힘들다고 이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면 좀 쉬어도 된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일단 본인이 하고 싶은 것들을 찾아 하는 것까지는 조금 가능한 분이셔가지고, 그래서 그냥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할 때까지 제가 별로 이렇게
그런 거에 관여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019년부터인가 장애 인권 강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학교나 이제 뭐 사업장에 가서 발달장애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직업이나 뭐 문화여가 활동들, 그다음에 본인이 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소개하는 그런 활동을 하면서 이제 자존감이 좀 높아진 것 같아요. 네. 네. 지원주택 같은 경우에는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이 이제 자립해서 살고 있는데 이분들도 어떤 뭐 지원주택 차원에서 제공하는 여가 서비스라든가 아니면은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굉장히 이제 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면 근로 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에 근로를 하시지 않기 때문에 여가할 수 있는 시간들이 상대적으로 잘 계획되지 않으면 되게 무료한 일상을 보내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요. 근데 이제 저희 이제 지원주택에 이용하시는 입주자분들께서 55명이에요. 네. 그래서 장애 정도가 우리 사회가 얘기하는 아주 체중증부터 아주 경한 장애가 있는 분들까지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어떤 분은 나는 내가 알아서 내 취향대로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스태프들이 그 부분까지 관여하지 마. 이런 제일 센케, 센케가 있으십니다. 그러시고 보통들은 저희가 이제 회의를 해요. 근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취미가 6개월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바뀌거든요.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계속 회의를 합니다. 올해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걸 얘기하실 수 있는 분들은 보통 본인이 원하는 것을 최대한 이렇게 맞춰서 찾아드리죠.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면 자기는 시설에서는 그걸 없었는데 나와서 보니까 자기가 아이패드로 그 컴퓨터상에서 그림 그리는 거를 해보고 싶다고 했는데 그때 사실은 그거를 가르쳐주는 학원들은 굉장히 전문성을 가진 학원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비발달인들이 다니시는 학원밖에 없어서 노들야학을 통해서 과외 선생을 붙였죠. 과외 선생을 붙여가지고 이제 그림을 연습하게 하고 그 그림이나 또 그런 식으로 이제 사진 찍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진도 또 굉장히 잘 찍으신 작품들을 모아가지고 사진 작가를 이제 과외 선생을 붙인 다음에 소소하게 작은 전시회도 좀 열어보고 뭐 이런 식으로 본인이 원하는 걸 정확히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 취향대로 찾습니다. 근데 그거를 꼭 장애인 복지 시스템 안에서 찾거나 그러지 않고요. 요즘에 그 고수, 그러니까 그 숨은 고수 찾는 그런 것들도 많고요. 여러 가지 인맥들이나 그냥 일반 청년들이 나 뭐 특정하게 배우고 싶은데 돈을 투자해서라도 배우고 싶어 이러면은 숨은 고수도 찾고 막 이러잖아요. 당근에서도 선생님을 찾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통의 일반 시민들이 하는 것처럼 저희도 이제 그런 것들을 찾아서 연결을 하죠. 자기가 나 뭐 하고 싶어를 명확하게 얘기하시기 어려운 분들, 그리고 뭐 하고 싶어를 얘기할 정도가 되려면은 자기 경험이 있으셔야지 이건 좋고 이건 싫구나, 만약 이게 더 좋아가 되시는데 보통은 경험이 굉장히 없으시거나 이렇게 이제 언어적으로 나 뭐 좋아한다고 얘기하시기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그분이 반응을 보이는 것들을 계속 기록을 하거든요, 지원자들이. 그 기록들을 보고서 이제 제일 좋아하는 것을 찾거나 혹은 이제 보통의 그 연령대의 일반 보편 시민들이 좋아하는 거, 그것들이 가장 적절한 것들을 이제 회의를 통해서 찾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해드리죠. 그래서 여행 같은 경우도 젊은 층들은 이렇게 약간 좀 더 탐험하고 좀 돌아다니는 여행을 드리는 거고, 좀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호텔이나 약간 좀 좋은 좀 쉬는 것을 테마로 한 여행을 찾아드립니다. 그건 본인이 이제 뭐라고 말을 안 하시는 분들 그렇게 찾아드리고요. 어떤 분은 이제 콧줄로 이제 식사를 하실 정도 굉장히 이제 중증인 여성분이 계신데 그분 같은 경우는 시설에 계실 때는 거의 표현이 없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또 막 약도 많이 드시고 그래가지고 거의 이제 약에 취해서 산다고 할까, 하여튼 거의 그러셨는데 이제 지원주택에서 개별 지원을 붙이고 하니까 유튜브에서 그 춤 영상이 나오면서 노래가 나오는 걸 굉장히 흥얼흥얼하면서 따라하신다 이럴 때 이역을 굉장히 좋아하시는구나. 그리고 화초 키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키우시진 않으시고 키워진 화초를 보시는 거죠. 그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시는 걸 보고서 이제 그 집은 거의
그 화초가 진짜 되게 많거든요. 근데 시설 안에서 그분은 화초를 키울 수는 없었어요. 왜냐면 다른 발달장애인께서 화초에 또 이렇게 이렇게 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처럼 혼자서 독립적으로 살게 되고 지원이 1대1로 붙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걸 이제 속속들이 찾는 거죠. 저희가 이제 이거는 좀 상상 못했는데 색감을 그렇게 좋아하시는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미술 선생님을 좀 붙여가지고 지역에 그 NGO들 중에는 NPO들 중에는 그런 거 하는 데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 미술 선생님 붙여서 이제 색감으로 표현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본인이 이제 같이 따라서 하시는 과정들을 하는데 굉장히 또 그것도 이게 무표정하고 반응이 없던 분이 표정이 생기고 맞아요. 뭔가 반응이 캐치되는 것들이 우리한테 굉장히 놀랍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찾아가는 과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가 활동 나 혼자 하는 게 좋은 사람도 있어요. 저도 저 혼자 하는 여가 활동이 좋아요. 그런데 제가 나 혼자 하는 여가 활동이 좋다라고 하는 건 평상시에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타인과 함께하는 여러 활동을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혼자만의 시간도 좋은 건데 발달장애인 경우에는 오히려 타인과 함께하는 활동에서는 철저히 고립되어 있고 혼자 하는 시간만 너무 많은 게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친구 관계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친구가 많지가 않아요. 성인 발달장애인의 가장 친한 친구는 엄마 맞나요? 용희님? 예전에는 엄마였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네. 근데 이제 본인이 사회생활을 좀 하고 여러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본인이 친한 그 그룹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만나지는 않아도 본인들이 이제 카톡을 하고 뭐 이런 거 조심해라 자기네들끼리 서로 이런 공유도 하고 네네 맞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바깥 생활 사회생활을 어느 만큼 하는가에 따라서 친구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 관계가 사실은 또 이제 우리 발달장애인의 여러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오래 가는 친구가 있고 그래서 분명히 이분들도 나와 성향이 맞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막 부모님이 매칭해주고 누군가가 매칭해주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본인이 카페에 앉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둘이 있으면 너무 편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런 분들하고는 좀 관계가 좀 오래 가는 것 같고 또 그러다가도 특별하게 우리가 볼 때 저게 빈정상할 일인가? 라고 했지만 또 당분간 또 안 만나는 상황도 되기는 하는데 어찌됐건 부모가 자꾸 이분들을 밖에 나가서 여러 가지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하는 건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성인기 가고 나면은 내가 활동이 없으면 친구조차 없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선배 부모님들이 저한테 많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엄마들끼리 모인 자조 모임 말고 당사자들의 자조 모임을 가져라라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당사자 자조 모임은 어떻게 가질 수 있나요? 발달장애인 자조 모임은 아까 말씀드렸던 피플 퍼스트, 피플 퍼스트 모임이 이제 아주 그냥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도 일반적인 모임인데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거 외에 자조 모임은 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전국에 몇백 개 있거든요. 거기 안에 자조 모임이 다 있어요. 예, 거기 안에는 자조 모임이 한 개가 있는 데가 있고 여러 개가 있는 데들이 있는데 그때 보통은 이제 신체장애인들은 사실 신체장애인들끼리 자조 모임이 있고 발달장애인들은 발달장애인대로 그리고 정신장애인들은 또 정신장애인대로 자조 모임이 있는 형태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그런 경험들이 전혀 없으시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러니까 가까운 데는 IL 센터 그리고 이제 피플 퍼스트가 맞으시는 분들은 거기 연락을 하셔가지고 피플 퍼스트 회원이 되시는 거고 자조 모임의 회원이 되시는 거고 그래서 그 자조 모임이 하는 날 이제 모여서 같이 취미도 하고 먹으러도 다니고 영화도 보러 다니고 그리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토론도 좀 하고 어떤 다음 일정에 대해서 계획도 좀 짜보고 스스로 그러니까 그 모임에서 이제 그런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복지관들의 자조 모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좀 독특하게 장애인 복지관, 노인 복지관, 종합 복지관 뭐 이렇게 분야별로 복지관들이 이제 좀 발달되어 있는데요. 근데 거기 이제 장애인 복지관이 가장 우리가 접근성이 이제 높겠죠. 아무래도 장애인 쪽이니까. 근데 거기 말고도 종합 복지관 안에 그러니까 비발달 청소년들 하고 이제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들에 들어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주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청년 주택들 있잖아요. 네네. 예, 청년 주택들이 이제 발달기에 그러니까 발달 장애가 있으신 청년이신 경우에 청년 주택도 사실 해당이 되시는 거긴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거기는 다 비발달만 간다고 생각해서 아예 생각을 안 하시는데 청년주택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은 이제 민달팽이 유니온이라고 하는 청년 운동을 하는 조직에서도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주택에 청년들 비발달 청년들이 사는데 거기에 이제 2명 정도는 발달 장애가 있는 청년이 같이 살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서로 어울리면서 살게 하는 거죠. 근데 그것처럼 아까 지금 이제 장애복지관도 있고 그렇지만은 뭐 청소년기 또는 뭐 또 이런 종합복지관이나 이런 데 있는데도 너무 거기는 우리 아닌 거 뭐 이렇게 보시지 말고 어떤 것들은 그런 취미 모임에도 한번 같이 가보는 것도 방법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친구 관계, 직장을 다니면서 직장에서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당사 자조 모임에서 만날 수도 있고 또 지원주택 차원에서는 아까 비발달이라든지 이제 이런 좀 지역사회를 이용해서 만날 수도 있고 친구 모임까지는 이제 우리가 잘 받아들여요. 근데 우리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요. 뭐죠? 연애. 발달장애인의 연애, 당연히 우리 아이들의 감정 존중하고 인정하고 라고 말은 하면서도 솔직히 부모 입장에서는 두려움을 갖는 것도 사실이고요. 네. 지원주택 안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사시잖아요. 네. 썸 타는 분들 있습니까? 직장 동료라든지 다른 분하고 뭔가 이렇게 연애를 하다가 헤어지시고 속상하고 그리고 또 바로 또 다른 사람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뭐 계속 속상한 상태로 해서 이제 하지만 난 이 외로움이 좋다고 하신 분들도 있으시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분들은 장애가 그러니까 발달 장애가 아주 심한 분들은 아니시고 자기 의견을 충분히 얘기하실 수 있는 분들이세요. 의견이나 감정 상태에 대해서 캐치해서 말을 하시지 않는 분들은 사실 이런 연애 문제나 이런 문제에서 사실은 이렇게 막 많이 이렇게 되지 않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의사를 정확히 좀 얘기하시는 분들 내 감정이 뭐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에서는 항상 이슈죠 이게. 아, 그쵸. 네. 아드님 같은 경우에도 연애를 했던 경험이 있으신 거죠? 네, 다행히 있습니다. 아, 얼마나? 언제? 4, 5년? 지금부터 한 4, 5년 전이었던 네네. 것 같은데요. 이 연애가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무슨 고민을 좀 하게 됐냐면 네. 이분들이 굉장히 연애를 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네네.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아니 어저께 저분하고 만났는데 오늘 왜 이분하고 만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자꾸 비장애 기준으로 연애를 좀 우리가 그림을 그려드리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서로 좋아하는 감정이 있을 때 카페에 앉아있는데 아무 이야기 하지 않아도 난 이 사람하고 있는 게 너무 좋아 라고 하면 연애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뭔가가 연애하면 뭔가를 해야 되는 것처럼 혹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나? 라는 고민을 이제 요즘에 좀 하게 됐고요. 저희 아들 같은 경우에도 연애 경험이 없었을 때는 너무너무 하고 싶어 했어요. 네. 자기는 연애를 해야 되고 결혼을 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를 정말 하루에 수도 없이 이제 했던 것 같은데 연애를 시작하고 나서 사실은 얼굴에 화색도 돌고 너무 좋아하고 네 너무 좋아하고 이제 이러다가 이제 연애 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한 5, 6개월 좀 더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조금씩 또 표정이 안 좋아졌어요. 이 안 좋아진 건 자기와 이제 맞지 않는 것들을 이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게 뭘까라고 했더니 시간을 지키지 않았다. 네. 나랑 1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30분 기다렸는데 안 나와서 전화해보니까 집에 있더라. 네. 그래서 이런 시간을 지키는 이런 아주 그런 기본적인 것들, 그 다음에 데이트 비용을 나한테만 내라고 했다. 이게 처음엔 너무 좋아서 막 썼다가 아니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여러 가지 교육을 같이 참여하고 다른 사람들의 그런 연애하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나만 내는 게 아니네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조금씩 의견 차이가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좀 불편하네? 이런 또 마음이 좀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또 자연스럽게 또 이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별하면 너무 힘들어 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또 뭐 그냥 좀 잘 또 시간을 좀 잘 보내는 것 같고 그래서 연애 경험이 있고 난 다음에는 너무 이제 연애에 대해서 여유로워졌어요. 아, 그쵸. 내가 해보니까
그리고 이제 본인들끼리 막 또 얘기해요. 너무 돈을 많이 쓰면 안 돼. 너무 비싼 거 사달라고 할 때는 돈이 없다고 얘기해도 돼. 뭐 네.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이야기도 하면서 연애에 대해서 조금 여유로워졌다. 그래서 그러면 연애를 이제 안 하고 싶어? 물어봤더니 그렇진 않대요. 좋은 사람 만나고 마음에 드는 사람 만나면 또 연애하고 싶대요. 그런데 예전처럼 나 연애해야 돼, 결혼해야 돼 라고 하는 그 생각들은 조금 많이 여유로워졌다. 그래서 이거 경험이 진짜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 아들 같은 경우 4학년 때 처음으로 좋아하는 여학생이 생겼어요, 반에서. 너무 좋아하는 반에 여학생이 생기고 나니까 학교 시간에 그 여학생의 가방을 들고 기다리더래요. 자, 가방 매. 우리 아들 입장에서는 생전 처음으로 스스로의 의지로 타인을 위한 어떤 행동이 나왔던 거예요. 이거에 대한 촉발이 된 그 계기가 이 연애 감정, 사랑. 근데 2학기에 전학 가면서 그 여학생이 아들의 사랑은 끝이 났는데 특수교사 선생님에게 전화를 들으면서 이렇게 웃음을 지었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들이 어렸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제 아들이 27살이다. 근데 복지관에서 누구를 좋아해서 손을 잡으려고 하고 뭐 하려고 한다고 하면 저는 일단 솔직하게 말하면 겁도 좀 날 겁니다. 왜냐면 성문제, 우리가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죠. 발달장애인의 성문제, 이것만 가지고도 1시간 넘게 원래 해야 되는데 좀 여쭤볼게요. 어떻게 좀 접근을 해야 되나요? 이게 어려워요. 진짜 어려운 문제.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철저하게 어떤 몸의 접촉을 어릴 때부터 분리를 해가지고 그냥 그런 것 자체를 못 느끼게 하자. 그렇게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시고 뭐 다른 한 케이스에서는 그래도 뭐 존중해야 된다 이런 케이스도 있고 뭐 정관 수술을 시키겠다, 자궁을 드러내겠다 이런 이야기도 솔직하게 얘기하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 현실이고요. 우리는 어떤 방향성을 바라보고 가야 하나요? 어려운 주제입니다, 이거. 너무 어렵죠? 사실 그 진짜 자궁적출이나 이런 것들은 과거에 있었거든요. 시설에서도 있고. 그랬을 때 그거는 이제 아주 극심한 인권 침해로 분류가 됐던 거고, 그래서 이제 금지가 됐죠. 그런데 보호자한테 그 생리대를 본인이 갈 수 없다면 보호자가 해결하고 오세요. 그래야 우리 기관에 입소하거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시하는 데가 있으니까 부모들이 이제 그런 이제 자궁 적출은 아니더라도 이제 이렇게 배란이 안 되게 하거나 뭐 이런 식의 시술을 한다든지 이제 이런 경우도 있었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어떤 발달장애인의 선적인 그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일단 기본적으로는 인권 분야에서는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또 현실적으로 저희도 그렇고 뭐 발달장애인 분들께서 이제 가끔 가해자가 되시기도 하잖아요, 동네에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이제 생길 때마다 그거를 뭐 성교육을 한다고 아무리 해도 사실은 그것들이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 예방되거나 그러기는 어려운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렇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교육을 계속하죠. 계속 교육을 하고 뭔가 좋은 감정을 표현할 때는 상대방이 동의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 드리는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해서 사건이 안 벌어지지 않고 어떤 이제 오해이거나 정말 실제로 가해이거나 하는 사건들이 발생돼요. 그래서 그때는 사실은 그 사건들마다 대응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예를 들면은 이분이 그런 사건이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뭔가를 더 어떤 걸 통제하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딱 그 행위에 맞는 처벌이나 그런 것들을 딱 그 행위에 대해서만 하지, 이 사람은 발달장애인이기 때문에 또 그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하는 예상치를 두고 가중처벌을 한다든지 그 예상 때문에 자유를 침해한다든지 그런 건 있을 수 없고, 그냥 보통의 이제 비장애인들이 이런 사건이 있을 때 이제 보다는 또 사실 형량은 좀 적죠. 형량까지 받지 않은 경우들도 더 많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최대한
가중처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계속 교육을 하고 또 이제 피해자 측한테도 계속 좀 얘기를 드리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분이 악의성이나 의도성이 이제 정말 비발달인처럼 이렇게 굉장히 있어가지고 이렇게 위해하기 위해서 한 목적보다는 약간 좀 다른 그 감정의 표출이라고 하는 어떤 감정의 표출을 적절하게 할 수 있는 사회적 수단, 방법들을 익히는 과정들이 없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걸 또 피해자 측한테 계속 좀 설명을 드리면 좀 원만히 해결되기도 하고 근데 그러는데 저희가 꼭 다 원만히 해결하려고 꼭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때는 정말 자기가 감당해야 될 책임을 그쵸. 감당하시게 할 수밖에 네네. 없어요. 그래서 네네. 그거는 어쩔 수 없이 감당하셔야 된다라고 또 설명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사실은 많이 일어나는데 그렇다고 해서 과도하게 아까 그 자궁 촉출 뭐 그런 얘기 잠깐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과도하게 인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갈 수는 없는 부분이고 이런 사회적인 어떤 그분이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좌충우돌하는 과정 자체를 그냥 인정하고 가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는다고 해서 이분들이 성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나는 이런 걸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우리 부모님 가족들은 피해자 안 되게 하려고 가해자 안 되게 하려고에 굉장히 집중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겁을 먹는다는 네, 거죠. 일어나지도 네. 않은 사건들에 네. 대해서. 저희 아들이 연애를 시작했을 때 저도 그전에는 굉장히 성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는 거 좀 어려워하고 불편해하고 이랬다면 근데 이제 연애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좀 한쪽으로는 제가 조금 혹시 친구가 실수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은 그때 이제 쭉 이야기를 하면서 피임에 관련된 이야기들도 쭉 해줬거든요. 피임의 여러 가지 방법이 이렇게 있다라는 것들도 이야기하면서 반드시 허락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내가 행동하는 건 요건 조금 네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 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이제 그게 우리가 그러면 비장애인들은 그런 내용을 몰라서 그런 그런 일들이 발생할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아마도 이런 여러 가지의 이런 일들이 앞으로 더 많이 발생할 것 같다. 왜냐하면 지역사회에서 이제 많이 이분들이 살고 네네네. 계시니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비장애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시키는 것도 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발달장애인이 어떠한 성적인 행동을 했을 때 이게 성행동이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다른 쪽의 왜 그랬는가에 여러 가지의 각도로 좀 살펴볼 필요는 있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만나는 분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요. 좋아서 이렇게 만질 수 있는데 왜 엄마는 만졌는데 이 사람은 만지면 안 되는지에 대한 그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좀 하는데 성이라는 게 굉장히 좀 어렵긴 해서 저도 한쪽으로는 저희 엄마들끼리 무슨 얘기 했냐면 빨리 나이를 먹었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이 막 이런 이야기도 사실은 했어요.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한쪽으로는 연애를 하고 이런 것이 사실 또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맞아요. 예. 이게 정말 양가 감정입니다. 이게 가정의 몫으로만 되면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학교서부터 어린이집에서부터 유치원에서부터 또 사회에서 함께 해줄 수 있는 제도와 정책, 예산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관계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친구 관계 그리고 연인 관계 했다면 이제 가족 관계가 있어요. 가족 관계에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부모 자식 관계 헤어질 결심을 해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이 얘기했을 때는 자녀들이 엄마하고 못 헤어질 것 같은데요. 우리가 우리 자녀하고 헤어질 결심을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 되죠. 네.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부터 사실은 제 아들을 약간 좀 객관적으로 봤어요. 남의 집, 옆집 아들이야. 왜냐면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걸리는 게 많은 거예요. 이것도 좀 걱정스럽고 저것도 걱정스럽고 해서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아예 옆집 아들이야 라고 계속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결국은 뭐 장애 아이만 그럼 걱정되는가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비장애 아이와 똑같이 걱정은 되는데 그럼 이 걱정을 어떻게 좀 연결하면 좋을까를 그때부터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바깥 생활을 이제 활동을 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누구와 연결이 되면 좋을까. 이 연결고리가 지금 현재 이제 독립해서 따로 살다 보니까 연결고리가 그냥 확 다 끊어지는 느낌이 사실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연결된 건 주민센터밖에 없어가지고 아, 어떻게 하지라고 했던 그 고민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내 아이가 나와는 함께 영원히 같이 살 수 없기 때문에 또 그도 원하지 않더라고요. 저랑 같이 사는 걸 가끔씩 보는 걸 좋아해서 따로 살아야 되는데 그럼 이 따로 사는데 이 아이에게 어떠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지원 체계가 있는가, 요거가 이제 지금 제가 굉장히 고민이 되는 지점이고, 이런 분들을 이제 계속 같이 연결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렵지만. 지원주택에 입주한 당사자의 부모님들은 마음 잘 내려놓고 잘 헤어지시던가요? 처음에는 막 일주일에 한 번씩 막 이렇게 이제 오시다가 한 달에 한 번 오시다가 두 달에 한 번 오시다가 이제 잘 살고 있구나. 네. 그리고 이제 자녀분들도 이제 의사 표현이 이제 정확하지 않으신 분들도 그 엄마를 현관으로 이렇게 밀어서 빨리 가. 네. 엄마 이제 오시면 뭐 이제 활동전사가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해서 얘기하시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잔소리시고 약간 그런 표현들도 좀 있으시고. 근데 제가 이제 지원주택에 오고자 하는 부모님들에게 교육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헤어질 결심을 하고 지원주택이라는 대안을 찾고 이 대안을 어떤 것으로 메워서 정말로 헤어지자 이렇게 해서 오시는 게 아니고 한번 보러 오셨다가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우리 애는 이게 걸리고 저게 걸려가지고 헤어질 결심을 못하겠어로 결론을 짓고 가시려고 그래서 굉장히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 전에는 이제 끼고 육아를 해야 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 자녀가 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끼고 육아하는 시간은 지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인정해 주셔야죠. 그 나이가 들었다는 걸. 이 얘기도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쟤 잘 몰라서 저런 말 하는 거야. 지금 한번 키워봤으면 그렇죠. 이런 얘기 하실 거예요. 네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 해외에서도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도 일리노이주에서 이런 독립미래센터, 이름이 네네. 독립미래센터예요. 거기도 이제 그 지원주택 비슷하게 독립한 장애인들을 지원하는 기관인데 거기 스태프도 마지막에 강연의 마지막은 이거였어요. 당사자들은 너무너무 세상을 헐헐 날아다닐 준비를 했는데 그 세상을 헐헐 날고 싶은 이 새를 계속 너는 아직 날 준비가 안 됐어라고 붙잡는 거는 부모다. 라고 일리노이주에서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 스텝이 헐헐 날아서 살 수 있는 주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관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가 한국 사회가 아직 좀 덜 성숙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준비가 덜 된 부분도. 근데 어쨌든 부모들도 같이 준비를 하지 않으면 그게 다 사회가 준비가 됐어도 이 마음이 떠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를 정말 조금 당연하다는 식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지 않을까. 저는 부모님들이 빠르면 빠를수록 이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시행착오가 있을 거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면 그럼 이런 방법을 해볼까? 여기가 좀 안 맞으면 다른 데 가서 살아볼까?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어서 네네. 시간이 이제 비장의 자녀를 키울 때는 보다 시간이 훨씬 많이 걸리기 때문에 부모님의 나이가 젊으면 젊을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조금 있으면 이제 늙어서 내가 내 몸을 관리 못할 때, 이럴 때 내 아이를 떠나보내려고 하면 이거는 너무 힘들고 당사자, 그 발달장애 당사자도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예요. 이미 나는 엄마 아빠 밑에서 이렇게 편하게 살았는데 내가 나가서 내가 내 방을 청소하고 뭐를 해먹어야 돼. 너무 힘들어, 싫어.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정말 정보가 있다면 저는 어떤 기회든지 조금 한번 시도를 해보셨으면, 그리고 시도를 하시다 보면 되네 라고 하실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두 분을 모시고 주거편에 이어서 어떤 사회적 관계편까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혹시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어머님들에게 좀 당부하고자 하시는 말씀 있으시면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주로 부모님이 보실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드니까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은영 박사님이 그 TV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궁극적 목적은 자립시키기 위한 거다라는 거예요. 평생 품에 품으려고가 아니라 내 품에 크다가
자립해 나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이를 양육하던 거다라는 말씀이 저는 확 꽂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어쨌든 이제 평생을 이제 고생을 하셨지만 결국은 자녀도 어떤 방식으로든 장애가 아무리 중하더라도 그 어떤 방식으로라도 지역사회 자립을 결국에는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이제 용기를 갖고 우리가 한 발 한 발 내딛자는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가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자녀가 예를 들어 10세 미만이라면 그러니까 굉장히 어리다면은 제가 이 장판에서 이 장애계에서 활동한 지가 한 20여 년이 좀 넘거든요. 근데 그때를 생각해 보면은 과거에는 활동보조 서비스도 없었고 주활도 없었고 발달센터도 없었어요. 발달장애 법도 없었고. 근데 그런 생각을 해보면은 앞으로 10년 후는 더 다른 것들이 많이 생긴 사회일 것이다. 그래서 그 지금 아이가 좀 어리신 분이라면은 계속 귀를 열고 이 사회가 변화되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갖고 있어야 그 정보의 힘으로 또 아이에 관련한 더 좋은 상황을 또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같이 이렇게 지금이 이게 끝이 아니고 사회는 계속 변화 발전하면서 무언가 생길 것이다 라는 또 희망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한님 말씀 들으면서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특수학급은 그냥 저희가 사는 동네에 한 개, 뭐 아무 이런 여러 가지 뭐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는데 지금 이렇게 이제 조금씩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내가 내 아이가 발달 장애를 갖고 있네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집안에 계시지 마시고 일단 나오셔서 사람들과 부대끼고 만나면서 정보 많이 얻으시고 내 아이한테 맞는 서비스, 정보, 지원이 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하다 보면 반드시 내 아이가 갈 길이 시설이 아닌 이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내 아이가 행복하게 살겠구나 이런 그림이 좀 그려지실 것 같아요. 네, 밖으로 나오셔야겠습니다. 네, 나와주세요. 일단 밖으로 나와서 무엇이든 함께하고 연대하다 보면은 분명히 우리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1화가 영유아기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성인기 마무리까지 왔습니다. 함께 맞는 비 한비는 여기에서 막을 내립니다. 내년에 또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뵐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우리의 목표는 우리는 잘 죽고 우리 자식은 잘 살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장애가 있는 우리 자녀들과 더불어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할게요. 그동안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리고 오늘 나와주신 두 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